자, 지난 영상에서는 두산로보틱스를 우리가 왜 손절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왜 억울한 하락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집, 자, 매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설명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전고점을 뚫어내는 관점으로 봐도 되는 아주 흥미로운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상승하는 것엔 수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꽤나 흥미롭고 여러분께서 아직 알지 못하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도요, 이 내용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직 세력대장 쌍남이 방송에서만 이 중요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보 여러분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흥미롭고 우리가 머지않아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라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할게요.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급등을 기원하면서요, 우리 주주분들의 수익을 염원하면서요, 자, 두산로보틱스 만만세, 우리 주주분들의 수익 만만세 외쳐볼게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방송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해서 두산로보틱스의 가치가,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가 멈춘 건 아니에요. 그죠?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 하락이 앞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성장세를 그릴 수 있는 그 스토리가 굳건하다면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잘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란 걸 받으면 속상하죠. 내 주식 그냥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정말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헌데 저는 여러분께서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헌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 관점에선 두산로보틱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고, 저의 관점에선 두산로보틱스를 세력 형님들이요, 천하장사급 세력 형님들이요 들어 올려줄 거라고 봅니다. 왜? 재료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그냥 넘길 리가 없어요. 재료의 주인공은 바로 스캔앤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료는 스캔앤고예요. 미국의 패권이라든지 제조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중요한 스캔앤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스캔앤고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스캔앤고 어디까지 알고 있죠? CES 2026에서 수상했네. 그죠? 그 정도일 겁니다. 자, 잠깐만 차트를 볼게요, 여러분. 두산로보틱스가 작년 11월 달에 엔비디아 덕분에 올랐죠.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라는 소식으로. 생각해보니까 엔비디아는 왜 두산이랑 협력을 할까요? 두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자, 1월 달부터 급등을 그렸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성장 관점이, 그리고 CES 2026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급등시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두산로보틱스가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 CES 2026과 로봇 산업의 성장 이슈, 자, 요걸로 올라가고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요걸로 올라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매출을 성장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성장하겠지 뭐, 좋아 보이네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요, 두산로보틱스가 구체적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제품이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매출을 뽑으면 잘 벌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내용이 우리 스캔앤고에 있습니다. 스캔앤고에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스캔앤고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캔앤고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스캔앤고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캔앤고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이 인정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영상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스캔앤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에요. 바로 우주항공과 풍력 분야인데요. 대형 복합 구조물에 대한 검사와 샌딩 그라인딩을 수행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우주항공 풍력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두산로보틱스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스캔앤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기대치인지 얼마나 큰 기대치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스캔앤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두산로보틱스를 단순한 로봇파일 제조사가 아닌 고부가 공정 자동화 솔루션 업체로 볼 수 있다는 의미고 기업에 대한 재평가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이슈로 올랐고 때문에 이번 1월달에 큰 급등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란 녀석을 받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이유가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하락도 나올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에선 100%가 없으니.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놀라울 정도의 상승을 그려줄 거라 봅니다. 왜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스캔앤고가 우주항공에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항공 서비스 시장인데요. 에비에이션 위크 정보 매체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4년도까지요. 상업용 항공 MRO 수요가 1조 3,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10년 동안요. 약 2,000조에 가까운 수요가 나오는 그 시장이 바로 항공 MRO라는 겁니다. 항공 MRO에서 10년 동안 얼마가 뽑힌다? 2,000조입니다. 2,000조예요. 2,000조 중에서 바로 스캔앤고가 타겟하는 건 표면 작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몇 조가 될지 감히 추산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항공 작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스캔앤고가 하는 건 항공기의 작업이다. 자, 표면 검사, 샌딩, 그라인딩, 자동화입니다. 그죠? 지금 당장 몇 조 원의 시장인지 단정하기가 어렵고 스캔앤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제 고객사의 납품이 돼서 운용이 되는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두산로보틱스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미 주가는요. 엔비디아, CES 반응을 하고 있죠. 스캔앤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스캔앤고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요 2,000조에 가까운 수요가 예상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항공 MRO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항공 MRO 선생님, 그 시장이 정말 10년 동안 2,000조가 맞나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나왔다 그랬죠. 에비에이션 위크 얘네가 도대체 뭐냐? 자, 항공우주 방산업계 글로벌 대표 전문 정보 업체입니다. 항공우주와 방산업계에서요.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전문 업체라 선정된 기업입니다. 정식 브랜드명은 에비에이션 위크 네트워크고요. 대표 간행물은 에비에이션 위크 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한 저명한 정보 매체 기업이고 해당 기업에서요. 앞으로 항공 MRO 영역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수요가 터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2,000조가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두산로보틱스의 스캔앤고가 장악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 좋아요와 댓글 달아야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좋아요가 적고 댓글도 안 눌리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준비한 이유가 없어요. 다 같이 댓글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만만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력대장 쌍남이
중심으로 뭉쳐보자 말씀드립니다. 세력대장 쌍남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두산로보틱스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만만세 세력대장 쌍남이 만만세 외쳐볼게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2000조나 되는 이 시장을 모두 점령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항공 MRO 부분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역 중에서도 아직까지 경쟁사가 진출하지 않은 부분을 스캔앤고가 타겟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공기 동체는 크고 공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캔앤고와 같은 제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해당 공정에서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분진과 위험 등의 이유로 그죠? 그리고 품질 일관성의 이유로 더욱더 제품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동체에 대한 검사와 샌딩, 그라인딩 표면 작업 같은 경우엔 이미 MRO 시장에 진출한 로봇이나 드론 기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형이고 대형 비정형 구조물을 이런 복합재 표면을 자동화로 AI 기술로 이동하며 작업하는 건 스캔앤고가 유일해요. 즉 비슷한 경쟁사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똑똑한 제품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항공 MRO 로봇 시장은 이미 경쟁사가 존재하고요. 드론을 활용한 외관 검사 쪽은 에어버스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복합재 수리자동화 영역도 마찬가지로 경쟁사가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산로보틱스의 스캔앤고 같은 경우엔 대형 비정형 구조물에 이동형으로 접근해서 작업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산로보틱스의 스캔앤고라고 하는 이 제품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시현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0조가 넘어가요. 2000조예요. 2000조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엔진 부분을 정비한다든지 항공기 날개 부분을 그죠? 동력 장치 부분을 동력에 연관된 부분을 작업한다든지 수많은 MRO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기의 표면 작업, 그 표면 작업을 스캔앤고가 타겟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표면 작업을 이미 자동화 제품을 통해 고객사를 확보해 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캔앤고가 매력적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스캔앤고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 대형 비정형 구조물에 있어서 스캔을 하면서 자동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시장 규모가 몇 조 원이 될지 감히 추산할 수 없다라는 게 먼저 핵심이고 스캔앤고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과 그 제품의 역할 자체가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비교군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아직까지 이 내용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적이 없기에 또한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상승했던 이유들을 점검해 보면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고 두산로보틱스가 CES 2026과 로봇주 성장 관점으로 올랐을 때 구체적인 이러한 구체적인 매출 가이드, 매출의 성장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더 구체적인 호재가 더 큰 규모의 호재가 등장한다면 전고점 뚫어내는 건 어렵지 않으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캔앤고의 시장 규모, 스캔앤고가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 규모와 스캔앤고가 얼마나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할지 여부가 앞으로 두산로보틱스 흐름의 관건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해당 시장이 정말 큰 건 맞지만 두산로보틱스의 제품 스캔앤고가 어떤 영역을 타겟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역이 두산로보틱스의 스캔앤고가 담당하는 영역이 얼마의 시장 규모가 될지 뚜렷하지 않아서 밸류에이션 산출에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나 방대한 시장 규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의 제품이 말씀드렸던 대로 경쟁력을 바탕으로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면 충분히 두산로보틱스의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PRS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PRS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잠시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영과 유한타 대신 자, 이쪽에서 PRS 수급 들고 있죠. 그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RS는 지금 현재 조기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증권사가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PRS라고 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증권사들이 받아갔던 물량들을 매도하는지 봐야겠죠. 만약 그 증권사들이요 PRS를 받았던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다면 그죠? 매도를 하고 있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핵심 말씀드리면 증권사는 여전히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담아 드릴 거예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저는 매집이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저는 좀 더 빠르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좌측 상단 보이시죠? 제 연락처 7371 자 7371-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면요 제가 지금 증권사별 매집 구간, 가격, 물량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가격에서 모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략 공유해 드릴 거고요. 해당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대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인 타이밍까지 공략을 할 겁니다. 앞으로 올라갈 방향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전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략에 대한 중심에 있어서 PRS 증권사, PRS에 참여했던 증권사들의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그 증권사가 물량을 모아가는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 증권사가 매도한다면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흐름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기준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두산로보라고 남겨놓으세요. 주요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그 세력들의 물량과 가격을 알려드릴 겁니다. 나아가서 세력들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포착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들이 매수한다면 함께 매수하거나 목표 주가를 크게 보고 세력들이 이제는 전량 매도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그 흐름 역시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잡아드릴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하나씩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거고 다음 영상 기대하시면 좋겠죠. 그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